사기죄. 자, 사기죄는 편취범이죠. 속여서 기망을 통해서 피해자를 하여금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내놓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내놓게.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죠. 피해자를 속여서 이 속은 피해자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좀 하자가 있는 의사, 잘못된 착오에 빠져가지고 속았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스스로 내놔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 공갈은 어떻죠? 공갈은 위협하는 협박, 폭행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피해자가 공포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피해자가 스스로 내놔야 돼요. 스스로 처분하는데 사기와 다른 점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내놓으면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내놓는 것을 공갈이라고 하죠. 강도는 피해자가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뺏는 거죠.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는 거, 이게 강도. 그래서 강도, 사기, 공갈의 차이점. 그래서 사기, 공갈은 특히 이게 중요하죠. 처분행위에 의해서 취득해야 된다. 근데 이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분함. 이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사기의 경우에는 삼각사기, 공갈의 경우에는 삼각공갈이라고 그래요. 제3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3자가 처분을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 자가 처분해야만 삼각사기, 삼각공갈이 성립한다.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건 소송사기다. 어쨌든 처분행위가 중요해요. 사기의 공갈에서. 특히 최근에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13번을 봅시다. 갑이 을에게 이중 매도한 택지 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이중 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갑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라면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좀 어렵죠. 이건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중 매도했어요. 이중 매매. 어떤 딱지, 택지 분양권 딱지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서 얘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야. 이 갑이 매도인이 이미 다른 자한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얘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을을 속여가지고 기망을 해서 피해자죠. 이미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쳤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을에 대한 어떤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을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을에게 팔아 넘겼어요. 근데 을도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팔려고 해요. 병한테 팔아. 병한테 사기쳤다고 합시다. 갑이 을을 속여서 넘겼어요. 근데 을이 그걸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병한테 팔아요. 병한테 팔 때 이 딱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거주자인 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이 도와줘야 팔 수 있어요. 갑이 이런 분양권을 전전 매도할 때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도와줘야 돼. 어떤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하는.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당연히 도와주지. 그래서 속인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다라고 병을 속여요. 그리고 병, 정 이렇게 순차로 계속 딱지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데 갑이 계속 이걸 도와주는. 도와준다는 게 뭐죠? 속이는 거죠. 기망. 따라서 이 판례 사안은 지금 을에 대한 사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병정에 대해서 얘들을 속인 거예요. 얘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 근데 사기죄는 어떻게 되죠? 기망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처분해서 얘가 이익을 얻어야 돼. 이 사안은 과연 갑이 이 병정을 기망해서 이익을 얻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이익을 얻어야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데 이익이 있느냐? 원래 을한테 산 거죠. 병은 을한테. 그래서 을한테 매매대금, 분양권 매매대금을 을한테 지급하고 정은 병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둘이 샀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급하는 행위를 얘가 도와준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갑은 매매대금이 이렇게 갔을 뿐이지
자기한테 얘들을 속여가지고 자기한테 얻는 이득은 없어요. 얘는 이미 여기서 을한테 팔아서 다 끝났죠. 근데 이것을 도와줘서 기망해서 이득이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얘들을 안 속이면 어떻게 돼요? 못 속이면 야 이거 딱지 다 정말 휴지 쪼가리고 니네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다 이미 다 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얘도 분양 받을 수 없고 니들은 당연히 받을 수 없어.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얘가 안 사겠죠. 안 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너 이 녀석 해서 돈 내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막으려고 이렇게 얘가 내가 돈 내놔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얘들을 속인 거. 그러면 이게 얘들을 속이면 이렇게 돈 내놔 안 오겠죠? 이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들한테 병정한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게 무산되게 되면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있다. 그래서 기망을 통해 이익, 토해내지 않게 하는 이익이 피해자의 처분으로 발생했다라고 봐서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다시 읽으면 이중매매된 택지 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자신이 이미 제3자한테 팔아 넘겼다라는 사실, 이중 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얘들이 이제 분양받아야 되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줬다라면 갑이 직접 이 을병 사이의 매매대금, 병정 사이의 매매대금 직접 그러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즉 매매대금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병정에 대한 관계에서 이익이 있다. 이런 병정을 속여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죄 성립.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이익을 얘가 이익을 받는 게 자기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얘가 이익을 받고 얘가 매매대금을 이익 받고 하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게 자기도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다음.